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 회오리 119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6평영어 38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리는 학생들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해설 오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사실 그 37번 문제도 36번 문제도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회오리를 안 찍고. 왜냐면 좀 쉽다고 생각해서 바로 37번을 건너뛰었었는데 38번을 살짝 봤는데 와,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스 안 했던 것도 언젠가 다시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오류가 나오고 있는 선생님 있잖아요. 이 쉬운 문제에서조차 논리적인 오류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강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위험할 것 같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도 한번 그 부분을 물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챗GPT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삽입 문제인데, 삽입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제시문이 나오면 제시문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제시문 읽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무언가를 받아주는 말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뭔가가 존재하느냐,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But cute and beautiful designs also have downsides. 하지만 아름답고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들이 또한 가진다. 뭘 가진다? downsides. downside는 단점들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 결점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cute and beautiful designs가 또한 이거를 갖는데, 그러면 버돌소네? 나론니 버돌소 구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우리의 예상대로 항상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글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Research finds that 연구는 발견한다 데리아를 people show 사람들이 보여준다 strong visceral interest 그 강력한 visceral 본능적 interest 관심을 보여준다 in. 근데 갑자기 in이 나왔어요. interest라는 그 명사가 in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같이 쓰이죠. 그 다음에 and가 나왔습니다. And then desire to approach and own cute looking and beautiful elegant designs가 나왔는데, 우리는 흔히 and가 나오면 무조건 병렬 구조라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앞뒤에서 똑같은 거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병렬 구조보다도 좀 더 큰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큰 개념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게 공유 구조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공유 관계가 있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erest in 다음에 desire to에서 desire는 분명히 명사입니다. desire to approach and own. approach 타동사고 own도 타동사예요. 그래서 cute looking and beautiful elegant designs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visceral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것도 공유하고 있고 cute 이하의 목적어도 공유합니다. 즉 cute 이하의 목적어는 in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approach와 own의 목적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own하고 approach는 또 and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동사들이. 이게 이제 병렬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강력한 본능적인 관심인데 뭐에 있어서 관심이냐면 귀여워 보이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디자인들, 그리고 desire, 욕망도 보여주는데 to approach and own, 접근해서 소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뭐를? 아름다워 보이고 다시 귀여워 보이고 아름다운 우아한 디자인들을. 근데 여기서 갑자기 however이 나와요. 뭐지? 왜 갑자기 however이 나오지? 여러분들 however 나오면은 막 내용이 급반전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however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cute looking and beautiful elegant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however 뒤에 보시면 cute and beautiful designs elicit two very different motivations. 그래서 different가 나왔잖아. 여기서는 비슷하게 가는 듯 했지만 다른 게 나오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however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cute and beautiful design, 이거 cute design하고 이제 beautiful design 두 개 가지가 그 일리스트하는 것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매우 다른 그런 동기들을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cute 디자인이 이끌어내는 동기와 그 다음에 beautiful 디자인이 이끌어내는 동기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A cute product or package design. 귀여운 제품 또는 패키지, 포장의 디자인이 이끌어냅니다. 뭐를? 양육의 동기를 이끌어냅니다. 봅시다. 지금 큐트한 디자인으로 할게요. 큐트한 디자인.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beautiful한 디자인이 있었죠. 이게 다른 걸 이끌어낸다라는 얘기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생겨나고? 여기서는 양육의 동기를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양육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대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desire. 양육의 동기라는 것은 한 욕망인데 to take care of. 돌보고 싶은 욕망이고 keep the product.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야. 뭐를? 그 제품을. 여기서 여러분들 end가 연결한 게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end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 이 end가 연결한 게 뭡니까? 일단 take care of로 시작되는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keep이라는 이 두 개가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a desire to take care of the product 하고 a desire to keep the product 이 두 개를 한 번에 쓴 게 이겁니다. 역시 공유되는 구조죠. 앞에 있는 to도 공유하고 있고 the product란 목적어도 공유하고 있는 공유 구조가 쓰였습니다. 하나의 욕망인데 그 돌보고 싶고 그 제품을 돌보고 싶다. 그 다음에 keep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뭐 유지하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이고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온 다음에 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컴마 앞에 있는 그 투부정사라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들이 그냥 똑같은 말이어서 컴마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hold it dear to our hearts. hold는 여기서 여기다라는 뜻이야. consider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그죠? to our hearts는 소중하게 뭐 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욕망. 그리고 never let it go. 결코 그것을 가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욕망. 그러니까 그거 딴 데 가면 안 돼. 내 곁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절하고 이 앞에 있는 투부정사들이 병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동격 관계처럼 쓰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end는 또 뭘 연결하느냐?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연결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hold it dear, 그죠? hold it dear to our hearts 하고 never let it go 이 두 개가 연결되는 end입니다. end가 좀 쓰임이 어렵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가 나왔냐면 양육 동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로다가 유지해서 돌봐주고 싶은 이런 욕망, 이걸 양육 동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The beautiful product or package design elicits. 아름다운 제품 또는 포장의 그런 디자인은 이끌어냅니다. 뭐를? A self-expressive, 자기 표현적인 또는 신호하는 동기입니다. 그냥 자기 표현의 동기라고 할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동기를 끌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들은 두 개가 대립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념들이 대립돼서 나온 거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냐면 완전히 지금 대꾸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완전 똑같은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것이 하나의 욕망인데 to express oneself, 자기 자신을 to others, 남에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through product ownership, 뭘 통해서? 제품의 소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난 이런 아름다운 제품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남한테 나라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완전히 대칭되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가 나왔고요. 4번 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can be associated with a lack of sophistication or seriousness. 특정한 종류의 귀여운 제품들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뭐랑 연관될 수 있어요? Lack of sophistication, 정교함의 부족이라든지 진지함의 부족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Which can reduce. 근데 그것이 줄일 수 있습니다. 뭐를?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 즉 그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Lowering perceived enablement benefits. 그 인식되는 enablement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benefits, 혜택을 낮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것에 대한 혜택, 그죠? 그 혜택에 대한 인식되는 그런 혜택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말이지 이거랑, 그죠? performance expectation 낮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autiful looking designs,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들은 may not attract attention,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people become desensitized to them, 사람들이 그것들에 무감각해지기 쉽기 때문에, 둔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desensitized, 둔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차이점이 있네요. 차이점이 있는데 cute design CD라고 할게요. 그 다음 beautiful design BD라고 할게요. cute design이라는 것은 뭐랑 연관되냐면 정교함, 진지함의 부족, 그죠?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결국 얘는 능력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구나. 아예 수행 능력, 그 이 제품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은 관심을 더 이상 못 끌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관심 못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면 관심 못 끈다라는 얘기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둔감해져서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전히 지금 갈라지는 내용의 요 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요 선이 존재하고 있고, 제시문을 보시면,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또한 다운사이즈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다운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뭐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장점이냐? 이건 장점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 디자인이 양육 동기를 유발한다 했잖아요. 이끌어낸다. 아름다운 디자인이 자기 표현 동기를 이끌어낸다고 그랬지. 이거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거지. 양육 동기를 이끌어낸다고 해서 이게 장점이고 자기 표현의 동기를 이끌어낸다고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과 단점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글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But also라는 것이 그 나왔을 때는 대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But also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할 때 but also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첨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그냥 그 cute하고 beautiful한 디자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첨가했냐면 결점을 첨가시킨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은 장점의 어떤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However부터 지금 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건 조금 더 위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총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이 내용이 첫 번째 나왔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본론 부분에서 cute하고 beautiful이라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죠? 대조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 그죠?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다른 점이죠. 이것도 다르고 다르잖아. 그죠? 단점도 달라요. 됐습니까? 해석의 평가 보겠습니다. 조정식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이명학 선생님, 조희연 선생님,
김범호 선생님 큰 문제 없습니다. 주현 선생님은 무료 강의 해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유료 강의에서 해설하셨을 것 같은데 무료 강의에서 없어서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주현 선생님은 뭐 잘하셨을 겁니다. 뭐 한두 해 본 게 아니잖아요. 통계를 내봐도 제일 잘하는 게 주현 선생님이니까 잘하셨을 게 뻔하다. 이게 쉬운 건데, 그죠? 쉬운 거에서 틀렸을 리가 없죠. 여기서 틀리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큰 문제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거를 대립적으로다가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인상만 있는데 요거하고 요게 대립되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중간에 그 제시문이 들어가면서 대립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but also잖아요. but also는 대립이 아니라 첨가입니다. 그죠? 션티는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래도 몰라서 그래도 문제죠. 강사가 이 정도의 논리도 없으면 문제고요. 알면서도 그러면 기만이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 기만하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션티가 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이제 보시면 다운사이즈는 P래요. P래요. 다운사이즈는 P다. 근데 버돌수잖아요. 그러면 나론니 A 버돌수면 이거 P가 아니라 B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B? 그죠? B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앞에는 S가 아니라 A 되는 거 아니야? A, B. 그죠? 나론니 A 버돌수 B다. 그럼 이게 이제 A, 이게 B. 그랬으면 말 될 수 있겠네. 근데 왜 갑자기 P가 나오죠? 그냥 결점이라는 그 다운사이즈라는 표현 때문에 P.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어의 어떤 뉘앙스 가지고 그 단어의 성격 규정하는 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표현의 의미가 바뀔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근데 이거 P다. 하지만 뒤에 P가 나왔다. 그 앞에 S가 나온다. 이것도 웃긴 게 보세요. PS는 problem solution입니다. 그럼 얘가 문제인데 지금 S가 그럼 솔루션입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앞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 나오다가 순기능 S가 나오다가 즉 좋은 이야기 나오다가 즉인 겁니다. 이거 잠깐 끊었는데 이 말을 좋은 이야기 나오다가 즉 순기능 S 나오다가 그럼 S가 순기능이에요. 그럼 P는 역기능이에요? P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얘는 역기능이라고 봅시다. 순기능, 역기능. 그럼 순기능, 역기능도 대립관계니까 A, B로 봐야지. PS가 아니라. 맞잖아요? 얘가 뭔지 제가 해결책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이럴 때는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나온다, 플러스 나오다 마이너스 나온다. 즉 앞에 플러스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나온다고 설명하신다고.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문제인 게 이건 마이너스가 맞지만 얘는 플러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립 구조가 아니라고 이 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그 맨날 A, B, PS를 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있는데 그래서 틀 모양이 예를 들어서 틀 모양이 네모난 틀이 있어요. 근데 글이 동그란 글이 있거든? 그러면 동그란 글은 동그랗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네모에다 끼워서 막 넣으면 그리고 네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억지로다가 자기 틀에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귀여움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귀여움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눴어요. A, B래요. 그 다음에 A 앞에는 나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론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시면 나론리예요. 그럼 얘는 버돌수비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A 밑에를 보면 양육이란 말이 나옵니다. 양육. nurture가 나와요. 양육. 그 다음에 여기서 B자를 뭐냐면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귀여움은 양육이라는 거고 양육일 뿐만 아니라 표현이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양육은 큐트 디자인에 지금 큐트 디자인이 이끌어내는 그 결과물이지.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뷰티풀 디자인이 이끌어내는 건데 아니 큐트가 이거를 다 이끌어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단순한 이 논리, 이 개념이
안 보이지 왜? 왜 안 보이죠? 그리고 양분 구조의 이 글이 저 앞에는 S고 뒤에는 P래. 이게 S고 이게 P란 얘기잖아요. 벗이 나와서 양분 구조래. 벗이 아니라 but also 첨가. 즉 앞에서 영향 얘기하고 나서 결점을 첨가하고 있는 내용의 구조인데 이게 S고 이게 P래. 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강의를 가능한 현티의 수강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그죠? 잘못된 거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근데 그 학생들이 제 강의 들을지 모르겠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걸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선생님 수업 내용 어때요? 이해되죠? 이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없어? 이 결과 이거 여러분들 국어로 바꿔서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국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건 맞죠? 국어 선생님 욕할걸? 야 이 바보야. 더 심한 말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이 글에 이런 내용이야? 당장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죠? 그죠? 이게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건가? 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잘못된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양분 구조도 아니고 SP 이런 것도 아니고 벗이 지금 대립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쓰인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것에 집중하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 내용에 집중해야지 막 읽다가 한 단어에 막 집중해가지고 이 단어는 P인가 S인가 A인가 B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용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생들한테 글을 읽으라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 글자 또박또박 읽는 데 신경 쓰다가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들 그게 안 되잖아. 읽긴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인간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는 데 초점 맞추니까 내용이 안 들어온다고. 근데 내용이 아닌 것에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개념 분석, 그죠? 쓸데없는 이항 대립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문제 생길 수 있다. 안 틀릴 것도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오리의 수능편의 38번에 대한 제 해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챗GPT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